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엉망전자 CM 모블루. CF 푸디입니다. 우와. 저희 오늘 와식님이 없죠? 맞아요. 저희 둘이서 이번에 나온 이유는 엉망전자의 개편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함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엉망전자를 시작한 이후로 산업 스터디한 내용들을 공유드리는 엉망 스터디 코너랑 그냥 저희끼리 아무 말 대잔치 엉망 토크 코너로 준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새롭게 엉망 초대석 코너와 엉망 뉴스로 개편을 하려고 합니다. 엉망 초대석의 경우에는 스타트업 씬에 있는 저희 지인분들을 모셔서 좀 더 생생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엉망 뉴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스타트업에 관련된 뉴스들을 모아서 저희의 의견도 붙이고 그리고 관련된 사건들도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는 시간을 마련하려고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엉망초대석 1화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할게요.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칠가이. 와! 칠가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30살에 아직 대학을 재학하고 있는 칠가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30살에 왜 대학을 재학 중이지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일단은 대학교를 다니면서 창업을 하게 됐고, 그것도 학교 안에서 영상을 서비스하는 창업을 해서 아직까지 재학 중에 있습니다. 소개 문구를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많은데 하나씩 쪼개서 여쭤볼까요? 일단 대학 10년째 재학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학교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학교 전공은 기계 전공하고 있습니다. 기계공학부 다니고 있어요. 학부생 10년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기계공학부를 재학하고 있지만 창업한 분야는 영상 관련인데요. 학교를 다니면서 영상 동아리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면서 영상 관련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동아리에서 창업까지 이어지게 된 케이스로 그렇게 해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에서 창업으로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드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영상 동아리를 했었을 때 되게 외주 같은 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기관에서 외주 같은 게 들어오면은 용돈벌이로 저 할래요 해서 시작을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 학술 행사 같은 게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게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중계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없었거든요. 대부분 비싸기도 했고요. 그래서 행정직원 선생님들이 이제 동아리 친구들한테 혹시 영상 중계 같은 거 외주로 해줄 수 있는 사람 있냐 해서 저는 그냥 핸드폰으로 중계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라도 할까요? 해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점점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공부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관이랑 일하려면 전자세금 계산서도 발행해야 돼서 그래서 사업자 등록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음, 여기서 그러면 창업한 회사에 대해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회사 이름이 뭐예요? 회사는 SNU 라이브라는 학교 이름을 딴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누 라이브. 네, 맞습니다. 근데 원래 이런 영상이나 스트리밍 쪽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 그럼 정말 우연히 창업을 하게 된 케이스네요. 네, 정말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영상 동아리 가입하시게 된 계기는 뭐였어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거의 한 6년, 7년 전인데 제가 중학교 때 맨날 같은 반에서 노래를 부르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항상 자긴 가수가 될 거라고.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렇게 잘 부르는 것 같진 않은 느낌? 그래서 그냥 막연히 기억 속에만 있었다가 어느 순간 혹시 페이스북에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 그런 채널 있는 거 기억하시나요? 알아요. 거기 되게 구독자 수 많은 채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이스북이 한참 핫한 그런 플랫폼이었으니까 거기서 일반인의 소름 돋는 라이브에 그 친구가 등장해서 너무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 정말 저 꿈을 얘기만 했던 친구가 이제는 성인이 돼서 저걸로 뭔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가 돼서 노래를 부르는 거에 되게 충격을 받고, 그러면 군대에 있는 나는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뭘 할 수 있지? 라는 약간 근본적인 의문으로 들어와서 공부만 잘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뭔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좀 전문적인 레벨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러면은 한번, 지금까지 영상 같은 거를 되게 많이 봐왔었는데 영상을 한번 좀 전문적으로 다뤄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그때부터 디자인과 수업부터 청강을 했어요. 어, 약간 그러면,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는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왔다면, 이제 군대에서 만난 그 분을 계기로 내가 뭔가 더 하고 싶은 방향이 뭔지를 고민을 해보신 거고, 그게 영상이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뭔가 저한테도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기술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스노라이브 처음 사업자 내신 게 몇 년도였어요? 19년도니까 4년 4개월 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때가 대학교 대학교 복학하고 나서 한 1, 2년 지난 후 시점이었을 거예요. 3, 4학년 때였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코로나가 터진 연도에 창업하게 됐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실 혼자였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약간 그 딱 초보 창업자가 처음 시작을 했을 때 겪게 되는 그 좌충우돌 시행착오들도 궁금해요. 어떤 것들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는지, 예상 못했던 챌린지는 뭐였는지. 사실은 제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서비스하는 형태가 아니기는 했었는데요. 뭔가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그거를 최적화시켜서 다른 업체보다 다 낮은 가격에 제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투자 관련한 그런 문제는 없었지만, 근데 어쨌든 고객들에게 제가 실력 있는, 물론 그때가 대학생의 나이였으니까 선생님들이 보기에는 제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신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로고부터 제작을 해서 로고가 박혀있는 티셔츠를 제작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이트를 만들어서 우리 뭔가 대충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 아니다, 뭔가 이런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검색을 하면은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라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어요. 그럼 스누라이브의 사업 모델을 정의해보자면, 그 고객은 이제 학교에 계신 행사를 여시는 행정 선생님들인 거고, 맞습니다. 그분들한테 보통 용역의 느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고 그 대가로 어떤 서비스들이 포함됐던 거예요? 보통 학술 행사에서 영상 관련한 서비스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이제 메인으로 했던 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유튜브나 줌에서 원격으로 참석자들이 참석을 해서 그 행사의 내용을 볼 수 있게 하는 것과, 그리고 그 후에 뭔가 스케치 영상처럼 학술 행사 후에도 학술 행사와 관련된 내용을 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거를 추가로 편집을 해서 1시간, 2시간짜리 영상을 납품을 해서 나중에 유튜브에서 학술 행사 전반 모든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영상 납품까지 서비스하고 있었습니다. 그 스누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가 또 우연한 기회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엉망이들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 운영을 하다가 라이브로 전환을 하는 시점에 7가이를 만나게 돼가지고 무사히 행사를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저희가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느꼈던 거는 라이브 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어도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되게 하나하나 단계별로 소개를 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화된 단계들은 고객들을 계속 만나가면서 쌓아오신 것 같은데, 그 지점에서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요.
확실히 몰루님 말씀대로 다른 업체들을 좀 조사했을 때 보통은 그런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안내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는 가격 같은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직접 상담을 해야 서비스 내용과 가격을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근데 점점 수요가 많아질수록 그런 안내 하나하나 하는 게 클라이언트나 아니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는 일이고 이런 불편한 점들이 매뉴얼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시도는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사이트 형식으로 그런 서비스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가격 같은 거는 옵션에 따라서 얼마나 추가가 되는지 그런 거를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는 가격표가 상세하게 저도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근데 다른 업체들은 어떤 식으로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지 직접 조사를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실제 체감상 어떤 옵션이 제일 힘들었고 그런 난이도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서도 가격표를 좀 많이 수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잘 됐나요? 코로나 때는 진짜 잘 됐어요. 사실 저희도 코로나 때 고객이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코로나 때 잘 됐던 게 어떤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중개를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없었기도 했었고, 그리고 온라인 중개가 가능한 업체들도 제가 잠깐 다른 업체 서비스를 구경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온라인 중개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와서 전문적인 장비들, 예를 들어서 인터넷 관련 통신 장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오디오나 비디오 장비,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촬영팀, 송출팀까지 해서 한 3팀 정도가 와서 진행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견적이 거의 한 행사당 1,000만 원 단위는 기본으로 나가고 거의 억 단위로 가는 경우도 봤었어서 그래서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되게 간단하게 아마 제가 체감하기론 그때 당시에는 한 최소 2분의 1에서 한 3분의 1 정도 낮아진 가격으로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제 업체의 경쟁력이었지 않았나. 그러다 보니까 다른 광고를 하지 않아도 선생님들 눈에 띄었던 것 같아요. 진짜 안 쓸 이유가 없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필요한 기능인데 훨씬 저렴한 가격에 동일한 퀄리티를 보장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1인으로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때에 방송 관련한 장비들이 되게 많이 출시가 되면서 좀만 공부하면 최적화가 가능하게끔 누구라도 할 수 있게끔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게 다른 업체와 다른 인건비도 장비도 최소화된 최적화 서비스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럼 처음에는 그 모교에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른 외부 행사로도 좀 확장이 되었나요? 기업 의뢰를 받은 적도 있고 아니면 다른 학교 행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1년에 최대 몇 건까지 해봤어요? 건수는 기억은 안 나는데 근데 대략적으로 일주일에 거의 2-3번의 빈도로 했었으니까 거의 100건 했겠네요. 1년에. 네, 100건 이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럼 수익도 대략적으로 좀 자랑해 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대략적으로 보기는 했었는데 아마 그래도 1억 이상은 항상 코로나 기간에 나왔었던 것 같고 좀만 더 자랑을 하자면은 사실은 그때 광고를 하나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선생님들이 건너서 여기 어디서 했어 하면서 자연스럽게 주 2회로 유지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2회로 거의 몇 천만 원 넘는 매출이 꾸준히 나왔던 것 같아요. 대단하다. 근데 혹시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럼요. 사실은 매출은 그렇기는 하지만 그 초기 창업 비용이 아무래도 카메라 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아, 장비를 다 직접 사서 하신 거구나. 맞습니다. 그 장비들을 사서 차로 옮겨야 되니까 차도 사실 구매를 하긴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카메라들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고장이 나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특히 이런 추운 겨울에는 카메라가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가게 되면은 이제 냉납 현상처럼 납이 떨어지는 현상도 생겨가지고 그런 카메라 이슈도 있어서 자주 유지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출이 그대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건 아니기는 했어요. 근데 이렇게 좀 잘 되다 보면 규모를 키우고 싶은 생각이 들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잘 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코로나가 오래 갈 거라는 생각을 안 하기도 했었고 그러고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다른 곳으로 공격적으로 확장해서 넓혀야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희 행사 도와주실 때는 외부에 다른 팀 꾸려서 막 촬영 감독님이랑 이런 분들 같이 오셨던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어레인지도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 카메라맨들도 같이 그 일을 도와주셨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시로 근무하는 분들이 아니라 뭔가 일이 있으면은 건 바이 건으로 부르는데 저가 조금 다른 식으로 했던 게 레벨이란 거를 붙여서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 먼저 자동적으로 연락이 가고 그러고 그분들이 레벨이 높을수록 페이도 좀 더 다르게 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그래서 뭔가 건 바이 건으로 부르지만 그래도 같이 오래 일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더 많이 페이를 드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었습니다. 시스템을 만드셨네요. 아무래도 건 바이 건으로 부르다 보니까 같이 일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신뢰잖아요. 맞아요. 이분이 제 일을 캔슬하고 다른 데로 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일한 사람들한테 좀 더 성의를 보여야 이 시스템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한 22년도부터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정확히는 아마 23년도였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이게 기관에서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바로 예산을 줄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는 예산을 유지한 상태로 일단 온라인 중계를 계속 이어가 보자 해서 했던 게 23년도였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정확히는 23년도 12월이 매출상으로는 제일 컸었고 그게 끝나자마자 바로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약간 교내에서 예산 책정할 때 보통 연초에 하니까 그거랑도 뭔가 물려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도 이 사업을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 이후 계획 같은 게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 매출이 줄어든 상태에서 바로 취직하는 게 뭔가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더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당시에 조금 아쉬움들이 남았던 게 뭔가 사업을 하나 꾸리기 위해서는 마케팅부터 시작해서 판매를 하고 그 판매 이후에 사후 관리까지 모든 서비스가 한 사이클로 돌아가잖아요. 그 모든 사이클을 한 번은 경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인지 그 모든 과정을 자동화시켜서 한 번쯤은 완벽한 사이클을 그려보고 싶다? 그 마인드로 사업을 종료하지 않고 계속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그 사이클을 완성해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해봤다. 그 마음으로 지금은 미련이 없는 상태고 그래도 학교 졸업하고 이 서비스를 그만두기 전에 다른 플랫폼 서비스로 새롭게 뭔가 마무리 유작이란 말이 좀 그렇기는 한데 뭔가 떠나기 전에 선생님들이 사용할 프로그램 하나를 만들어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걸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칠가이님이 생각하는 사이클이 어떤 거였어요? 어떤 것들로 구성된 거예요? 일단 제일 처음에 마케팅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그 서비스에 대한 안내, 접근성 특히 UI, UX처럼 유저가 이 서비스를 느낄 때 편리하게 느끼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 그 자체의 퀄리티가 있겠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는 특히 기관이랑 일하기 때문에 이제 행정 서류들이 발급되고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고객을 모으고 그 대상으로 서비스 프로덕트를 제공하고 그 이후에 사후 행정적인 처리들까지를 말씀하신 거였구나. 맞습니다. 아니 근데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게 이거 학업이랑 병행을 하신 거예요? 네, 제가 공부하고 있는 거는 따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상 일은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지 않았어요? 힘들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기계공학부에서 전공 학점들을 거의 다 채운 상태였기 때문에 아, 거의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교양학점 위주로 한 1, 2학점만 등록해두고 학부생 신분을 유지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공부는 그냥 인강 같은 거 일 끝나면 짬짬이 들으면서 그렇게 병행했습니다. 아예 휴학을 하지 않고 학부생 신분을 유지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학교 기관이랑 일하기 때문에 아, 학부생 신분을 유지해야 출입 문제도 편하고 그리고 그 네. 영업에 더 좋구나. 네, 맞아요.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것도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학교 아이디도 필요했었고 그랬습니다. 그 실가이님은 원래 창업을 생각하던 학생이었나요? 예전에 뭐 고등학생 때나 뭐 이때로 돌아가 본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어서 근데 제 20대 초반을 좀 떠올려 보면은 뭔가 그냥 휩쓸리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하는 공부 중요해서 해야 되나 보다 하면은 그거 하고 했었다가 뭔가 처음으로 아까 말했던 군대에서 노래하는 친구를 보고 충격을 받아서 영상을 배우기 위해서 디자인과를 갔었던 게 제가 그 하고 싶어서 했던 첫 선택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친구가 평소라면 안 했을 선택들을 하게 해준 그런 친구였겠네요. 맞아요. 지금 계속 가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러면 스누라이브는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맞습니다. 고객분들한테 아마 이번 연도까지만 할 것 같다 안내를 드리고 있고 그러고 이제 아무래도 예산 자체가 제 가격표에 맞춰진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제 업체가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을 병행하기 힘든 기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후임자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을 섭외해서 계약 관련해서 가격표 유지를 조건으로 해서 좀 연결시켜 드리는 거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때요? 19년도에 시작해서 지금 25년이니까 거의 6년이 지난 거잖아요. 6년 동안에 하나의 큰 프로젝트를 완주한 소감? 소감? 세상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찾아보면 유튜브에 다 있더라. 뭔가를 도전하고 싶을 땐 유튜브를 보고 시작하면은 불가능한 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대단한 것 같은 게 저희가 영상 얘기를 주로 하긴 했지만 라이브 스트리밍도 메인 꼭지였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도 처음 해보셨을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약간 감도 안 오거든요. 라이브 스트리밍은 그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 뭘 배워야 하는 건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알아야 이게 무탈하게 그 행사를 끝낼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대부분 유튜브에 나와 있어서 아마 근데 그렇게 그래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네네 How to live stream 약간 이렇게 있는 건가? 초창기 때는 덜 그런 컨텐츠가 나와 있기는 해서 근데 아마 소프트웨어 위주로 찾다 보니까 보통 이제 유튜브에서 알고리즘 추천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하드웨어 추천도 나오고 장비를 어떻게 소프트웨어랑 연결해야 되는지도 나오기도 하는데 사실 그 모든 내용이 되게 이론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계를 할 때는 사실
그 부분은 좀 실전적인 부분이어서 가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막 장비들이 호환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소프트웨어 내에서 너무 많은 요청이 있어서 뭐 블루 스크린이 나온다거나 그런 사고들은 결국에는 실전을 경험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아마 제가 체감상으로는 온라인 스트리밍 이론이 2, 30이고 실전적인 부분이 70, 80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이론적인 거랑 실제 현장에서의 노하우라고 할까요? 그런 게 다른 영역일 것 같아서 뭔가 그동안 하시면서 쌓인 역량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앞으로도 좀 활용을 하고 싶은 계획이 있으실까요? 만약에 이거를 취직하고 나서도 좀 병행한다 싶으면은 아무래도 주말에 가능한 일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보통 학술 행사는 평일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주말에 뭐 공연이나 지역 행사들을 아니면 결혼식을 중계한다던가 그런 식으로는 디벨롭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계속 이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거를 한 사이클을 이뤄내기 위해서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애정도 많이 들어가 있어서 웬만하면은 계속 이어가고 싶다 가능하다면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경험적으로 얻은 거랑 이론적으로 배운 것들에 많이 쌓였으니까 정리해서 컨설팅 같은 거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쪽도 고민해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뭔가 1대1 상담 같은 것도 가능은 하긴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뭔가 유튜브에 제 노하우들을 올릴까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시간만 충분하다면은 솔직히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 모두가 그런 기술들을 알 수 있게. 저는 사실 몰루님도 대학생 때 창업을 해보셨었잖아요. 그래서 몰루님하고 우리 취가인님한테 학생 창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일단 제가 학생 창업을 할 당시에는 학생들이 창업하면은 주는 혜택들이 진짜 많았어요. 뭐 사무실도 거의 공짜였고 그리고 학생들만 나갈 수 있는 대회나 투자 기회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그런 게 확실히 좀 도움이 됐고 그리고 어리다 보니까 사실 잃을 게 별로 없거든요. 음, 그래서 그 상태 자체가 뭔가 좀 더 과감하게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시간 투자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만약에 학생인데 창업을 좀 고민해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만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말씀을 드리면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가 좀 힘들다라는 걸 확실히 느껴요. 왜냐면 어리다 보니까. 아까 칠가이님께서도 약간 신뢰를 얻기 위해서 로고 박힌 후드티도 제작해서 입고 뭔가 좀 더 매뉴얼하게 클라이언트를 대해야 하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점을 조금 더 챙겨야 한다는 점이 단점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거를 지속해서 끌고 나가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학생과 그리고 졸업 이후 삶이 너무 달라서 그걸 경계로 그 사업을 지속하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미리 고민을 해보고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몰루님 얘기하신 신뢰를 얻기가 훨씬 어렵다는 부분은 저희 그 행사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그 학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학생이 맞긴 한데 뭔가 파트너로 대한다기보다는 학생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보시면은 사실 좀 잘 진전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그쵸. 네. 맞아요. 하이님도 학생 사업 관련해서 좀 더 얘기해 주신다면? 몰루님이 다 얘기를 해주셔서 근데 거기서 좀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고 싶은 게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30대가 되고 나서는 아무래도 한국 사회이다 보니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있기도 하고 결혼 이후의 삶은 아무래도 이직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은 창업비 배우자와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자유롭게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만큼 학생 때가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그런 고민 없이 할 수 있는 시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천하시나요? 네, 추천합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초대 게스트로 칠가이님 모셔서 이제 어떤 분인지 그리고 이제 대학생 때 5, 6년의 시간을 투자해서 경험해왔던 스누라이브라는 창업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이제 2부 다음 주에는 지금 고민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어떤 고민이신지 정말 궁금한데 그 고민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